주식 투자를 하면서 부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는 언제냐?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가 가장 많은 부자가 형성이 됐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IMF 사건도 있었고 닷컴 버블 사태도 있었고 뭐 그 이후로 IT 산업에 대한 성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시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성의 주식학교 차타스쿨 미디어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월 2일 새해가 시작하면서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오전에 시장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가 개인의 좀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눌리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같은 시장이 나타난 이유는 그동안에 좀 지속된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나면서 종목이 조금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한 좀 탈출 물량이 쏟아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종목이 오르다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단기 물량들이 같이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살아나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과정을 좀 한두 번은 겪어야지만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무작정 이제 불기둥을 기대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실망에 대한 좀 우려감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에 대한 사이클은 필요 과정에 의해서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개인에 대한 매수세는 매수 심리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는 조금 이렇게 오르다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지언정,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순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수급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기회비용을 살려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위험해서 투자를 쉬어야 된다라는 구간은 어느 정도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안에는 분명히 기회가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저가 매수에서 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둬야 되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순환과 사이클을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도 아실 거고, 투자를 공부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역사라든지 과거를 공부하신 분들도 아실 거고, 대부분 이 흐름을 알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을 때 부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부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는 언제냐?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가 가장 많은 부자가 형성이 됐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IMF 사건도 있었고 닷컴 버블 사태도 있었고 뭐 그 이후로 IT 산업에 대한 성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시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하느냐? 과거에는 물건을 많이 찍어내면서 그 물건을 많이 팔면은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산업이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력이 중요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대가 왔느냐? 기술력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대여해 줌으로써 돈을 많이 벌어가고, 이제 위치적인 지리적인 요소를 극복을 하면서 좋은 기술은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떠한 시대의 트렌드가 변경이 됐느냐? 이제는 콘텐츠라고 하죠. 얼마나 좋은 나의 지적 재산, 아이템이 있어서 그거를 콘텐츠화를 하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유통을 하면서 성장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유튜브에 대한 콘텐츠가 시작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OTT 플랫폼이라든지 언택트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나 AI 산업에 대한 성장 발판이 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에 대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공중파 TV 아니면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가 있었음에도, 이제는 얼마나 좋은 콘텐츠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개인이든 작은 기업이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목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산업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좀 대표적으로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웹툰 관련된 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왜 우리가 웹툰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좋은 웹툰, 인기가 좋은 웹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콘텐츠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재산을 IP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IP 재산, 결국에는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 결국에는 큰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웹툰 산업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깊습니다.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웃사람이라는 웹툰이 있었는데 이제 그 웹툰이 영화화가 되기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웹툰은 이제 영화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웹툰과 영화를 기대를 하고, 웹툰이 잘 되면 영화까지 갔을 때 작가들이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성장을 하는 그런 사이클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미디어 산업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OTT 플랫폼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웹툰이 영화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OTT 플랫폼으로 통해서 드라마화를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우학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뭐 약한 영웅, 아니면은 이제 웹소설을 통해서도 웹툰이 되거나 그 웹툰이 되기 전에 먼저 드라마화가 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것도 소설로 먼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동시에 웹툰과 드라마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웹툰에 대한 침투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웹툰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웹툰이 영화가 됐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영화가 웹툰이 되기도 하고요, 드라마가 웹툰이 되기도 하고, 소설이 웹툰이 되기도 하고, 웹툰이 다시 영화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소설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사이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이클이 나타날 땐 결국에는 웹툰을 기점으로 IP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산업들은 커다란 성장을 하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트렌드가 크게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웹툰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시작점에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우리가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툰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을 우리가 지켜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 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과거에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 대량의 거래량이 시장에서 부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만큼 웹툰에 대한 산업 기대감이 다시 한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웹툰의 대장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미스터블루가 좀 강하게 1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하고 나서 한번 눌리고 나서 N자 파동으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비교적 좀 저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장기적인 산업 성장을 기대해 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저가의 매수세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장기 이평선들을 단기 이평선에 돌파를 하면서 위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갖고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DNC 미디어는 충분히 추가적인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웹툰 산업에 대한 IP 재산권의 기대감이 부각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수세도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급등이라든지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양쪽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DNC 미디어는 웹툰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산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웹툰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좀 저평가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에 내가 좀 알고 싶은 산업이나 종목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은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